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기장 전략 매주 월수금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무료노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약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이에요.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죠. 후성은 무려 143.94% 수익 중이고요. 인스코비는 96.9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삼기도 60.34% 수익 챙겨드렸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28.98%, 한국파마 24.5%, 지노맨 컴퍼니 27.99%, 그리고 IB기명 29.2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휴맥스 19.47%, 그리고 케이텀리츠 20.89% 수익 챙겨드렸죠. 삼양사는 17.87%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한정기술이 현재 또 107.51% 수익 중이고요. 플레이위드 26.77% 수익 중입니다. 딥노이드가 45.04% 수익 중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제2의 후성, 제2의 인스코비, 제2의 3기, 제2의 한정기술, 제2의 딥노이드와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 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이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대응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톡방에 들어오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음에도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요, 전장보다 9.42포인트 하락한 35,804.3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76포인트 상승한 4,701.46포인트를,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요, 전장보다 15,845.23포인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11월 FOMC 의사록과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주시를 했는데요. 개장 전 발표된 경제지표에서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크게 감소해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20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7만 1,000명 감소한 19만 9천 명을 기록했다고 집계를 했는데요. 이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뿐만 아니라 지난 1969년 11월 중순 기록한 19만 7천 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날 수치는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6만 명도 크게 밑돈 수치인데요. 지난 13일로 끝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7만 명으로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실업지표가 또한 개선된 가운데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스포츠보다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무부가 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연율 2.1%를 기록해 속보치인 2%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2% 증가보다는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연율 6.7%를 기록했으나 소비지출 둔화와 공급망 제약 등으로 3분기 성장률은 크게 둔화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10월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는요,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 물가 상승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10월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 5%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199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이날 수치는 전달 기록한 0.4% 상승과 4.4%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최근 들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준 의장 재지명 소식에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 1.665%에서 이날 1.69%까지 상승을 했고요.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해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FOMC 발표 이후에 장기 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서서 1.64%까지 떨어졌고요. 2년물 금리는 긴축 우려를 반영해 0.64%로 상승을 유지를 했습니다.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여러 참석자가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에 현재 참석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자산 배입 속도를 조정하고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하는 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그들은 대체로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내년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계속 예상을 했다고 의사록은 전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에너지, 기술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소재 및 자재, 필수 소비재, 금융 관련주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어서 연준이 더 빠른 긴축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반 밀러는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고 노동시장이 계속 회복되면 연준은 결국 더 빠른 긴축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요, 전장보다 0.8포인트 하락한 18.58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미국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 보기 전에 무료 노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 후성이 무려 143.94% 수익 중이고요. 인스코비도 96.9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삼기도 60.34%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정기술이 107.51%의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위드가 26.77% 수익 중이고요. 딥노이드 45.04% 수익 중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2의 후성, 제2의 인스코비, 제2의 3기 이렇게 저와 같이 또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또 단기 대응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 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손으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또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미국 시장 흐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그죠? 변곡 자리에서 이런 삼각 패턴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변곡 자리에서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그죠? 살짝 이제 조금 고점도 며칠 전에 고점은 뭐다? 파월 의장이 재지명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그날 이후부터 고점 찍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중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박스 흐름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변동성이 조금 재차 줄면서 박스 흐름을 가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박스 흐름은 어느 흐름하고 비슷한 거냐 하면, 그죠?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 강하게 흘러왔다가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죠? 강하게 올라오다가 한번 눌림, 그리고 고점을 돌파 이후에 못 넘고 박스를 옆으로 가고 있는 이때 흐름하고 조금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이런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다. 한 달 정도, 지금도 이렇게 움직였었죠. 한 달 정도 움직였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박스 이탈하면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셔야 돼요. 그죠? 비슷한 흐름에서의 다 지우고 설명을 다시 들어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의 박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이렇게 여기랑, 그죠? 고점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박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박스 이탈을 컷으로 이 자리에서 매수라든지 ETF라든지 뭐 해외선물이라든지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짧은 대응을 하실 분들은 이 저가가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깨지면 안 되니까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박스가 터지면 그때 대응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 구간에서의 인버스 매수는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이렇게 지금 이 구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죠? 이 구간하고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이 저점을 안 깨지고 그렇죠? 저점을 안 깨지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죠? 이 저점을 안 깨지고 오히려 지난번에 고점을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여전히 신고가 돌파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됐든 수익이 더 시장이 좀 더 강하게 갈지 그때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 박스 돌파니까 따라가보는 전략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 말고 레버리지라든지 종목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가격대에서 16,000 초반이나 16,000 그리고 저가가 지난번에 15,90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5,900에서 16,000 정도 초반에서는 매수를 해보시고 이탈하면 손절하는 전략 그리고 또 지난번 고점을 박스 장기간에 그러니까 중기 정도의 조정 이후에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이후에 돌파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역시 이런 자리와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 돌파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강한 흐름은 맞아요. 그죠? 여전히 강한 흐름은 맞고 최소한 보수적으로 본다, 좀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000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중기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15,000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추세 흐름, 중기적인 추세 흐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중기적인 흐름이 무너지는 가격은 15,0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5,000이 깨진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일단은 강한 흐름은 조금 끝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주봉을 보시면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중기적인 차트의 흐름이 만약에 깨진다. 그죠? 여기가. 그래서 추세선이 15,000 정도 딱 걸린다 싶으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 지난번에 중하게 된 저점이죠. 요 14,400 정도에 있는 자리가 만약에 이제 깨져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강한 상승은 끝났고요. 여기서 박스 그리고 재차 이제 나중엔 하락 흐름으로 도는 그런 정도 변동성이 생기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볼 부분은 S&P 500입니다. S&P 500 차트도 마찬가지죠. 중기적인 흐름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죠? 전곡 이후에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옆으로 조금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 각도가 조금씩 옆으로 눕고 있죠. 그리고 22평 부근에서 지금 아랫꼬리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만약에 또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강하게 아랫꼬리가 달려서 올라왔으니까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니까 저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다. 그러면 전고점이 돌파되는 강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박스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역시 박스 흐름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꼭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겠다, 짧게 손절 잡고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죠. 요 구간에서 가격대로 보면 이 정도가 돼요. 4,600, 40, 4,600, 20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지난번 저점인 요 가격 깨지면 일단 짧게 하실 분들은 포기를 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지금 거의 한 달째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죠? 거기서 돌파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를 따라가도 되는 전략이니까요. 그렇게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지난번 10월 초에 저점이 매우 중요하다. 10월 초 저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도 약간 옆쪽으로 이제는 그리고 강한 흐름이 좀 끝나는 흐름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죠? 중기적인 흐름에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S&P 500도 이런 식의 패턴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4,500까지는 무조건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해야 돼요. 그죠? 이 자리에서는 매수 자리입니다. 미국장이 바로 부러진다거나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4,500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4,500 여러분들이 지수가 그리고 시장이 망가지는 무너지는 기준을 차트를 보고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빨리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4,500이 깨지면 비중을 한번 줄여보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흐름에서 깨지면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재차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주봉상이지만 패턴이 만들어지고 돌파가 되면서 재차 시장이 상승세로 돌잖아요. 그런 걸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또 대응을 하시면 돼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포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 자리가 4,500이다. 그리고 밑으로 부러지는 구간은 4,250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올라오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적은 없어요. 그죠? 언저를 깨지면서까지 완전히 S&P 500이 주봉상으로도 무너졌던, 그죠? 무너졌던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죠? 선을 체크해 봤을 때 완전히 무너져서 봤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4,500대 한번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보면, 그죠? 주봉상으로 조정이 들어와 봐야 전고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전고 돌파될 때, 그죠? 역시. 그런 정도에서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강하게 시장이 가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4,500 정도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다우죠. 다우를 한번 체크를 해 볼 건데, 다우 지수는 조금 약해요. 3대 지수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고, 그죠? 다른 지수들은 삼각의 목표치를 다 돌파해서 오버슈팅까지 나왔는데 다우는 그런 정도까지는 못했다. 그죠? 얼추 딱 그 정도 가고 말았어요. 그죠? 그 정도 가고 말았고 현재 흐름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도 우하향이에요. 그죠?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사인을 드리긴 어렵고 오히려 단기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단기 대응으로 선물 매매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36,000 돌파를 컷으로 뭐 짧게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쳐봐도 되는 구간. 어저께도 윗골이 달리고 밀리가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대응하실 분들은 36,000 돌파를 컷으로 반등에 매도를 쳐보는 전략 좋겠고요. ETF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기다려보세요. 35,000. 오히려 다우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35,000까지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ETF는 대응하지 않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우는 35,000입니다. 오면 매수를 한번 그 가격대에서 받아보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주봉 볼게요. 이미 다우는 올라올 때부터 그죠? 조금씩 위태롭게 전저도 깨지면서 깔끔하지 못한 흐름으로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장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실 때 뭘 하는 게 좋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3,400이죠. 34,000. 34,000에 있는 추세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34,000의 추세대는 여기에요. 그죠? 이 정도. 중기적인 흐름에서의 선을 그으면 딱 그 정도에 걸리는 거니까 34,000. 그리고 10월에 저가 있죠. 10월에 저가가 깨지면 일단 무조건 포기를 하셔야 돼요. 10월에 저가가 깨지면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되겠다. 이거는 3대 지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10월에 10월에 가격대가 깨지면 무조건 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추세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저희가 골드를 한번 볼게요. 골드가 그죠?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 추세선을 지금 깨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선 부분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75가 깨지는 걸 손절을 잡고 매수 ETF라든지 그리고 선물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죠? 그저께 아랫꼬리가 달렸고 어제도 조금 횡보하는 모습 하지만 1800을 못 넘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작은 박스인데 여기서 1800을 돌파될 때 물량을 잡아서 한 번 더 매수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박스대 1775부터 1800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단 1775가 깨지면 일단은 매수는 포기를 하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삼각도 돌파됐던 흐름이고 이렇게 그죠? 삼각도 돌파됐다가 눌림이 딱 그 정도 추세대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 눌림이 왔으니까 여기서 돌파돼야 되는데 눌림에서도 잡고 1880 돌파에서도 잡아서 매수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매도 대응은 1775가 깨지면 그때 하시면 돼요. 왜? 그 다음부터는 매수 잡으면 안 됩니다. 추세대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중요한 변곡 자리예요. 1800을 넘으면서 골드가 강세로 가느냐 아니면 1775가 깨지면서 하락세로 가느냐.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1800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눌림에 잡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800 돌파하시고 물량 추가하시면 되고요. 단 매수 잡으신 분들은 1775 깨지면 포기.
매도는 1775 깨지면 매도를 따라가 보자. 골드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와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실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입니다. 실버는 선을 그어보면 일단은 이렇게 그죠? 약간은 훨씬 골드보다 약해서 깨져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버는 매수 대응보다는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매도 전략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24.5 반등이 올라오면 매도를 한번 쳐보는 게 좋은데, 실버가 그래도 골드가 먼저 만약에 상승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면 실버도 뒤늦게나마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전략보다는 실버도 골드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가 보는 전략으로 하겠고요. 24달러가 돌파되면 매수를 한번 해보시죠. 24달러가 돌파되면 실버도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하시고, 꼭 매도를 하겠다, 매도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달러 돌파 이탈 시, 24달러 이탈 돌파 시를 컷으로 잡고, 그렇죠? 돌파 시를 컷으로 잡고 반등의 매도를 한번 잡아보는 전략,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잡아보는 전략도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매수는 24달러 돌파가 되는 거, 그럼 골드가 돌파하겠죠. 아까 저항대인 1800을 넘어갈 때니까 같이 넘어가는 걸 체크하고 24달러 넘어가는 거 보고 매수는 대응하시면 좋겠다. 지금 미리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 24달러 구간에 갔을 때 매우 중요한 가격대니까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빅스 볼게요. 빅스는 여전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나스닥도 지금 S&P 500도 약간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입니다. 빅스가 돌파가 된다, 21위가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시장이 좀 더 꺾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빅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좋은 흐름일 거니까 빅스 지수 같이 체크하면서 미국 시장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루시드 그룹입니다. 루시드 전기차인데 지금 박스를 이렇게 그어가고 있어요. 그죠? 박스를 그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매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죠. 정보 부분 한번, 그죠? 이렇게 돌파가 됐다가 조정, 돌파가 됐다가 조정, 이제 돌파가 됐는데 57달러 75센트는 돌파가 못 돼서 여기서 박스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겠다. 아랫거래가 계속 달리고 있는데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하게 매수가 계속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으니까 짧게 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 구간에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매수를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매수를 지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할로 사신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첫 번째 매수 자리, 두 번째 매수 자리, 그러니까 분할로 잡으셔가지고 1차 좀 잡으시고 2차 좀 잡으셔서 이 큰 박스에서 루시드는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까지만 봐드리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루시드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전기차가 지금 이런 구간에, 박스 구간에 들어갔다. 큰 흐름에서 보면은 루시드가 조금 더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조금 약한 부분인데 이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1000달러까지 오면 한번 사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분할로 사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쵸? 1060에서 한번 사시고, 그리고 1000달러 초반, 그리고 980, 990에서 한번 나눠서 사는 전략으로, 여기 2, 선 가격대, 그죠? 그 자리에서 나눠서 한번 사보는 전략으로 종목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상품, 골드, 실버, 그리고 루시드, 테슬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그러면 국내 시장 흐름 체크해드리도록 하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시장 체크하기 전에 무료 도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후성 143.94% 수익 중이고요. 인스코비는 96.92% 수익 챙겨드렸고요. 삼기도 60.34%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정기술 107.51% 수익 중이고요. 플레이위드가 26.77%, 딥노이드가 45.04% 수익 중입니다. 지금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제2의 후성, 제2의 인스코비, 제2의 플레이위드, 제2의 한정기술, 제2의 딥노이드 등과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오셔서요.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는 노란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이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 그리고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톡방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996.74포인트로 강보합 출발해서 시가를 고점으로 하락 전환했고요. 낙폭을 키워 오전 한때 2973.23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낙폭을 줄여 오후 들어 2980선 초중반에서 움직인 끝에 결국에는 2980.2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페드의 긴축 경계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기간은 사흘째 순매도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 인상했고요.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을 비춰볼 때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면서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27억, 1,486억 순매도, 개인은 2,018억 순매수,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931계약 순매도, 기관과 개인은 각각 556계약, 1,637계약 순매수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7원 상승한 1,190.2원을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또 코스닥 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1,023.41포인트로 상승 출발해서 장 초반 1,025.90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폭을 줄였고요. 오전 중에 하락으로 전환해서 1,016선까지 하락한 이후에 낙폭을 줄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오후 들어 재차 하락했고요. 장 후반 낙폭을 키운 끝에 1,015.62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후 1,015.6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926억 순매도, 개인과 기관은 각각 781억, 39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국내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기 전에 무료 도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도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조 드리고 있습니다. 공략조 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 도란 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후성이 143.94% 수익, 그리고 인스코비가 96.92% 수익,
3기가 67.34%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전기술이 107.51%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위드 26.77%, 딥노이드 45.04%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략주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해 주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이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에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대응 전략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화면에 QR코드 보이죠?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그럼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보실 부분은 코스피 차트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지루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죠. 코스피 차트는 뭐다? 박스 3050부터 2900 사이에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박스 흐름입니다. 하필 또 어저께는 위클리 옵션 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2900에서 3050 사이에 박스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파생상품 기준으로는 양매도가 훨씬 더 유리한 장입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많이 줄어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그죠? 22평을 깨지지 않고 지금 이평선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22평을 종가상으로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중심축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눠진다라고 보면 일단 현재로서는 딱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빨랫줄이에요. 속칭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놨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격적인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매수로 ETF 레버리지 사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보다는 3050을 돌파되는 걸 확인하고 사시는 게 훨씬 더 시간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버스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없어요. 이 구간은 무리하게 포지션을 잘못 잡으시면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오히려 2900 이탈하는 모습을 보고 인버스는 사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터질 때, 그죠? 밑으로 터질 때 따라 들어가서 인버스를 사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인버스 전략 중에 최고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시장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시장 움직일 때 같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양분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죠? 이렇게 나눠보면 여전히 박스 구간의 중심축에 있는데 조금 더 보면 그래도 그나마 약간이라도 위쪽에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2달짜리 박스 안에 갇혀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말은 어렵겠고요. 12월이나 돼야 방향성이 나올 걸로 보여요.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그러면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체크를 해보면 그죠? 코스닥은 며칠 사이에 조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꽤 많은 종목들,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면 종목 자체들이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버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보유 종목 대응을 빨리 잘 못하시면 이 구간에서 이미 그죠? 이 구간에서 이틀 3일 빠지는 구간 사이에 강력한 흐름이었던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 종목들이 꽤 많은 하락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렇죠? 조금 반등 나오면서 그제 나오면서 조금 약간의 반등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이 대세로 완전히 다시 상승에 올라왔다라고 보다는 가던 추세에서 조금 조정이 들어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NFT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강해 가다가 세게 빠져서 지금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리면 다시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올라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이런 구간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천선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 박스 안에서 또 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시장이 이 구간에서 점점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 종목이 점점 우하향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간에 오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많은 비중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빨리 치고 빠지는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 먹고 쉬었다가 또 다시 또 10에서 재진입해서 10에서 15% 수익 준다 그러면 수익을 챙기는 구간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갈수록 그죠? 대주주 관련해서 또 양도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약간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흐름이 이렇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죠? 일단은 이런 흐름 그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천선이 깨지면서 이 추세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살짝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갈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이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상승 세기 설명을 드렸지만 상승 세기는 부러져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럼 비중도 줄이고 종목 수도 줄여야 된다. 지금 약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아랫꼬리가 그저께 달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위쪽으로 조금 더 나오는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가 돼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 1020 위쪽에서 종가가 1030 사이에 그죠? 이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와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천선 매우 중요해졌어요. 천선 깨지면 비중 확 줄이셔야 되고요. 종목도 확 줄이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봅니다. 여전히 그냥 이렇게 있죠. 시장 자체가 박스예요.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이렇게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거나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려면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여전히 약간 변동성 지수는 죽어있는 상태.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단 20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고 추세선이 돌파되고 20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 변동성, 시장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거 같이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선물인데요. 선물 그쵸?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난번에 전략 박스 큰 재미없이 박스 돌파되면 따라가시고요. 추세 대응하시는 분들 돌파되면 돌파 매수 이탈되면 이탈을 그쵸?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똑같아요. 이렇게 박스 흐름 그죠? 이렇게 3등분 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올해 시장 6월부터의 시장을 나눠볼 수 있는데 계단식 하락이네요. 그죠? 이탈하면서 이만큼 빠졌고요. 이탈하면서 이만큼 빠졌어요. 그죠? 만약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어디까지 또 빠질 수 있겠냐? 360 선물 지수 기준으로 350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죠? 이렇게 박스를 친 만큼 정도 빠지니까 380에서 340이면 지금 한 20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80에서 360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딱 박스만큼만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또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버슈팅 감안해서 355. 만약 빠진다 그러면 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돌파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420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선물 대응하신다 그럼 추세 대응은 관망 굳이 싸게 잡으려고 밑에서 잡을 필요도 없고요. 포지션 잡은 이후에 머리가 아파서 오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래를 널어놓는 것처럼 지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400 돌파 시 고점 넘어가는 걸 추격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저가 380 정도가 깨지면 이탈 시에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 원달러 환율을 볼 건데 원달러 환율은 점점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죠?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짧게 보면 삼각이 살짝 돌파되는 흐름이죠. 1190원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그닥 시장에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안쪽으로 내려와 준다 그러면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계속 며칠째 넘으려고 했더니 저항 가격 1191원 이런 부분인데 이게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또 다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에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죠.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같이 체크를 해보세요. 더 위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그죠? 삼성전자가 갭 이후에, 그죠? 첫 번째 저항을 맞을 때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승을 우상승하면서 잡았던 데는 어디? 여기에요, 여기. 그죠? 62평대에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차 박스를 치면서 여기서 갭 상승으로, 그죠? 72,500원 돌파 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갭 상승으로 나왔단 말이죠. 갭 상승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또 어디서 걸려 있느냐? 122평에 저항을 맞고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평선에 저항을 제대로 지금 맞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내려왔는데 일단은 72,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72,500원. 왜냐하면 이미 이 박스는 돌파가 됐어요. 그죠? 이미 이 박스는 돌파가 돼서 한 단계 딱 요 정도 가면은 딱 그 정도에서 지금 박스만큼만 저항대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놀기만 하면 일단 삼성전자는 레벨업 된 상태에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건데, 만약에 이 박스 하단인 72,500원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시장 자체도 그렇고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시장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종목이 하락세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의외로 많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왜? 시장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자체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두 종목으로 시장을 묶어놓고 나머지 종목을 사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차트가 조금, 그죠? 설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하이닉스도 지난번에 12만 2천 원 정도의 저항대, 그죠? 이 돌파 못하고 밀렸던 데서 지금 저항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박스에서, 그죠? 박스가 있는데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재차 11만 원을 넘어가면서 레벨업이 됐고요. 그 다음 박스가 딱 여기죠. 딱 여기입니다. 어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의 박스에 이탈하면서 넘어가지 못했던 마디 가격, 딱 그 자리에 걸려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초반까지 만약에 조정을 주면 뭐 해야 된다? 이제는 또 사보는 전략으로 할 수도 있겠다. 돌파 이후에 눌림이 11만 원까지, 11만 원이 깨지지 않는 정도의 이 안에서의 박스 흐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매수를 한다라고 하신다면 11만 원 초반까지 기다리셨다가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한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들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또 봐야 되는 부분은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이에요.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차트를 이렇게 보면, 그죠? 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먼저 보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박스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4,500원대,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박스 만들어져 있는 부분, 이거 이제 주봉으로 보면 좀 더 눈에 확 잘 보이죠? 그렇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죠?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중기적인 흐름에서 주봉 박스가 이제 돌파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4,500원이 넘어가면 이미 추세선을 살짝 넘어 있는 상황이고요.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비덴트 빗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수리 모멘텀 및 NFT 메타버스 사업 기대감 지속, 그리고 비덴트의 자회사 빗썸 지분 보유 사실 부각이 급등을 한 부분입니다. 비덴트의 자회사인 빗썸 지분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에 잘 가고 있죠. 코인이 잘 가고 있고,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이런 데서 잘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 거래량이 터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죠? 어저께도 강세를 보였고요.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돌파되면 일단은 따라가 보는 전략 좋습니다. 4,500원이 돌파될 때 따라가면 전략 좋고요.
이렇게, 그죠? 이 자리에서 돌파 매매 해보는 것도 좋고, 종목이 변동성이 커요. 그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깊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상승했다가 이번에도 좀 깊게 들어왔죠. 그럼 오늘 상승했다가 깊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3,800원 초반까지가 이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정확한 가격대라든지 차후 전략은 이런 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저희가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톡방에 들어오시면 T사이언티픽에 대한 전략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간의 강세 종목이었는데, 평화산업입니다.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죠. 수소차는 그죠. 특히 평화산업 같은 경우엔 특징이 있어요.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었다가 그죠. 고점을 못 넘는 박스 이후에 조정이 깊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차 한번 이렇게 또 이슈를 내면서 끌어올려요. 그다음에 똑같죠? 또 고점을 못 넘고 저점 박스가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요. 지금 그죠?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죠. 그렇죠? 그리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어제 시간에 좀 강하게 끝났어요. 시간의 상승 10% 시간의 상한가였으니까 2,090원이면 대략 이 정도 가격이죠. 2,090원이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돌파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와 같이. 그러니까 평화산업도 대응을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추세를 거스르는 강한 흐름이 오늘 또 나올 여지가 있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 초까지. 그래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오시면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도, 평화산업에 대한 전략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산업 지금 그쵸? 이런 식으로 재차 오늘 2,000원 돌파해서 위쪽에서 시작해서 거래량이 조금 더 이때처럼 나와주는 흐름이 나오면 위쪽으로 쏠 수 있는, 그럼 정고도 한번 돌파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거래량이 좀 더 많이 실려서 지난번 정도의 거래량만 나온다고 하면 고점인 2,790원, 2,800원이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평화산업 같은 경우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은 문자샵 3989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노란톡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산업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란톡방에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